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짜증이 늘고 머리는 멍하고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계속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신호를 되돌리는 단 하나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건강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올해 88세의 의사 이도현입니다. 매일 환자를 만나며 절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식초 한 스푼의 힘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 방문 횟수도 줄이고 약봉지와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단 2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식초가 건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혈당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혈당 수치가 높아 병원에서 약을 하나 더 늘려야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시죠? 이미 3가지 약을 드시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마음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초 한 스푼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약을 10년 넘게 먹어왔는데요.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혈당 조절은 식사량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함께 섭취하는 재료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드실 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사 순서 조절과 함께 식초 한 스푼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당 수치 관리에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 안의 인슐린은 충분한데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식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장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간에서 포도당을 덜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유도해 인슐린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드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급하게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감식초가 좋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지금 드시는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습관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식초 한 스푼이 혈당 관리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처음 들으셨다면 꽤 놀라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고혈압.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계를 찾는 분들,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경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158인의 약은 어제랑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익숙하시죠?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파고드는 병나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초가 고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혈관이 말랑말랑해지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생성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딱 맞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환자 중 74세 정병길 어르신도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던 중 식초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심 반, 기대 반이었지만 3개월 후 혈압이 170에서 145까지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의 후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죠. 예전에는 아침마다 매일 혈압 수치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치를 재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 말씀이 어찌나 인상 깊던지 저도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고혈압이 두렵지 않은 날,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 바로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들, 간과 신장, 그리고 위장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화학 작용을 해내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과도 같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의 간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물, 음주, 가공식품, 환경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느라 늘 지쳐 있죠. 그런데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말산과 구연산은 지방간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6세 남정선 어르신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고 3개월 후 재검사 결과에서 경증 수준으로 좋아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내려가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말씀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던 얼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신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지만 식초는 이러한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 속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화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수치에서 7%의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가스참,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 단순히 위장 문제로만 보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식초는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당히 자극해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도 효과가 있어 복합적으로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미 식초를 반찬에 뿌려 드시던 80세 유순덕 어르신은 전엔 밥 먹고 늘 배가 더부룩했는데 요즘은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라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간과 신장 그리고 위장을 위한 식초 섭취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간 해독과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때마다 식초 물을 소량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병행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식사 직전에 소량의 식초를 드시거나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장기별로 맞는 방식으로 식초를 활용하신다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반드시 희석해서 드시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각 장기의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천연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그리고 적당량입니다. 하루 한 스푼 꾸준한 섭취가 몇 개월 뒤 건강검진 수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계신 문제, 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 그 불편함, 바로 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비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지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방치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배변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성 변비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고 치질이나 개시령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루가 괴롭다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런 변비 문제에도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80세 신명의 어르신은 20년 넘게 매일 변비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변비약을 안 챙긴 날이 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오히려 그 효과를 증명해 줍니다. 변비로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드셔보세요.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채소 반찬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섬유질과 식초가 함께 작용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2주에서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급하게 바뀌지 않지만 습관은 서서히 몸을 바꿉니다. 일주일 만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죠. 그런데 하루를 잘 보내려면 시작뿐 아니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눈이 떠져요.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깹니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불면의 고리를 식초 한 스푼이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식초에는 칼륨, 마그네슘 등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몸을 이완시키고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해 깊은 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식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 시간을 앞당겨 줍니다. 74세 한도영 어르신의 경우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꿀 한 작은술을 타서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푹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눈 뜨는 느낌이 달라요. 예전엔 늘 찌뿌둥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루틴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거기에 꿀 한 작은술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조합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이어가 보세요.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 증가는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찌고 빠지지는 않는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 이유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식습관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체중은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2큰술의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9kg 더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명확합니다. 식초는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혈당 급상승을 막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킵니다. 결국 지방이 쌓일 틈을 줄여주는 거죠. 83세 오은희 어르신은 식초 섭취와 함께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4kg이 줄었고 무릎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외출하는 것도 부담이 줄었어요. 체중 관리를 위한 식초 습관은 이렇습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사과 식초 한두 큰술을 넣고 천천히 마셔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지방 축적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물이나 샐러드 등의 식초를 활용해 조금씩 식사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급하게 살을 빼려 하지 말고 식초를 도우미 삼아 서서히 바꾸는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부쩍 늘어난 느낌 익숙하시죠? 나이가 들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잡티와 색소 침착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는 피부 건강에도 의외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식초는 장 건강을 도와 피부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8세 최복자 어르신은 식초를 매일 섭취한 지 6개월 만에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친구들이 나보고 피부과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죠.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칼슘 흡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가 체내의 산도 균형을 맞춰주고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17%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식초도 포함되어 있었죠. 71세 양경숙 어르신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시작한 식초 습관으로 1년 후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다리가 덜 아프니까 활동도 늘고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뼈 건강은 움직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느끼는 문제, 바로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반나절 움직여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저녁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도 식초는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근육 속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줄여주고 칼륨은 근육 경련을 막아주며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나고 몸이 무겁지 않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2세 정무진 어르신은 저녁마다 식초를 활용한 반찬을 챙겨 드시며 TV 보다가 바로 눕던 내가 요즘은 책을 펴게 된다며 웃으셨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식초 한 스푼이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고 삶의 여유를 되찾아준 셈이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식초의 효능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간과 신장, 위장 같은 속 장기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변비가 줄고 잠도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탄력이나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는 사례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침에 느끼던 그 피로함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되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스푼, 2주, 한 달, 3달, 그 시간들이 쌓이면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